어제 시험 치러 가가지고 또 59점으로 1점 딱 부족해가지고 또 낙방했어요. 뭐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과 한번 다시 이렇게 만나는 창을 만들라는 뜻인 것 같아요. 100% 합격하는 문제, 첫 문제 압축해서 이번에는 제가 치렀던 시험 문제도 추가했고 또 다른 문제도 추가했어요. 정말 이것만 다 몇 번 들으면 여러분은 가서 틀림없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다음에는 몇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지금 다 올렸기 때문에 이걸 외우면은 이제 최소한 10점, 20점은 추가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전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언덕 오르막 정상 접근 안전 방법 2가지. 이것이 답변이 항상 너무 여기에 치중해 가지고 이걸 내가 적었는데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앞차와 거리 넓히며 안전거리 유지, 그 다음에 전방사항이 알 수 없어서 서행 주의 운전, 이 2가지가 답변이란 거. 뭐 내리막길 뭐 준비하고 뭐 이거 일시정지 아니라는 거, 이거 요번에 시험 전번 요번 2번 다 이거 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신호 표지판,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신호 표지판이 지금 이 4번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건 이게 뭐냐면은 답이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입니다. 이게 보면 꼭 횡단보도 표시 같아 가지고 내가 횡단보도 표시 예고 표지라고 적었더니 틀렸어요. 이게 이런 그 표지판이 나왔을 때 답이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표지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횡단보도 표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면이 고르지 못함. 이거 터널 아니에요. 지금 노면이 고르지 못한 표지판을 보여드릴게요. 또 내가 터널로 적었는데 터널이 아니에요. 무슨 표지판인가? 이거예요. 이것도 꼭 터널 2개 같이 생겼잖아요. 그 터널로 적어서 전번에 틀렸는데 이거는 터널이 아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울퉁불퉁하다, 요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는 그 황색 방지턱, 속도 방지턱 있잖아요. 황색 넘어가는 거, 그거고, 요거는 노면이 고르지 않다 하는 표지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번째, 좌회전, 직진, 우회전 표지판. 여기 이제 요거 이번에 시험 나왔는데 요건 내가 맞춘 것 같아요. 요건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지시 표시판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저속도 표지, 최저속도 표시,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내가 맞은 것 같아요. 이거 나왔더라고요. 30km, 최하 30km까지 갈 수 있다 하는 표지판이죠. 자, 그리고 영상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사진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걸 사진을 전번에 올렸더니 희미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삭제해 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 영상 문제를 제가 적었습니다. 요번에 제한테도 나온 것도 있고 또 안 나온 것도 있고, 사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0-30% 나와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20m로 진입 중에 있습니다. 내 차가.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세요. 우측 주차 중인 차가 하나 있고 좌측 자전거 2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이 도로에서 우측에는 차가 주차하고 있고 좌측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2개의 답. 굉장히 이런 거 알쏭한 거예요. 첫째 답, 주차와 거리를 두고 차가 제동 거리를 두고 주차한 그 차와 좀 거리를 들어박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차들 움직임의 여부를 판단하라. 이것이 첫째 답이고, 둘째 답은 여기 자전거에 있다 그랬죠. 좌측 자전거 있다 그랬죠. 좌측 자전거가 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보다 먼저 튀어나가지 말 것, 내 차가. 그러다가 자전거 갑자기 우틀면은 사고 난다 이거죠. 요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영상 문제, 왕복 2차 도로입니다. 머리에 기억해 보세요. 근데 우측에 택배 대형차가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 뒤에 자전거가 2대가 지금 따라 붙는 중입니다. 이제 그림이, 영상이 머리에 됐죠. 그때 2개 답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택배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랬죠. 택배 차량 앞이 높고 하니까 내 차에서 봤을 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앞으로 보행자가 튀어나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화인이 아니고 이거 잘못 적었어.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하라 하는 게 첫째 답이고, 둘째 답은, 자, 이게 왕복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 바로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야 하니, 중앙선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운기 전조등은 난 무조건 켜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때도 그걸 켜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내가 그때 또 틀린 거야. 너무 뭐 서행 이런 데만 치중해 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 할 때는 경음기나 전조등을 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이, 경음기와 전조등을 켜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문제, 보차도 구분 없는 외길, 시골길이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근데 그 이면도로는 애기가 좀 놀고 있어요. 그 작게 보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우측은 경운기가 운행 중이에요. 자, 이러니 한쪽에는 외길, 시골 외길을 중앙선 넘는 길인데 한쪽에는 애기가 놀고 있죠. 우측에는 경운기가 지금 운행 중이에요. 그건 2가지 답을 적어라. 그건 이제 머리에 연상이 됐죠. 그림. 그때 노는 어린이 위험사항에 주의하라. 노는 어린이가 벼랑간 급작실이 내가 차와 그 아이와 사이로 지나갈 때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첫째 답이고, 두 번째, 이면 자전거 도로, 그 애기가 노는데 그 이면 도로 자전거 도로거든. 그 이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내 차가 서행하기 때문에 튀어나올 곳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라. 뭐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 문제 다음, 터널 입구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 얼음이 있는데 우측은 또 그나마 터널 입구가 2차선인데 우측은 현재 차가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하면 위험 요인 2가지 답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상이 되죠. 그림은 터널 입구에 얼음이 있고 이 편도 2차선인데 우측 차선은 지금 큰 화물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측 전방에 있는 차를 주의하라. 우측 차가 지금 그 지나가고 있는 게 얼음인데 가다가 또 주르륵 미끄러져 내 차 앞으로 올 수도 있어. 그렇게 그 차를 항상 주의하라. 두 번째, 터널 직전에 있는 얼음 노면을 주의하라. 이제 나도 이제 그 얼음 위로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얼음을 주의하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닌 답이 있어요. 이런 데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터널 안 사항을 살펴보라. 트럭 안 진행차를 주의하라. 내 뒤를 따르는 차를 주의하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정표 문제입니다. 그 영상 문제예요. 이정표에 열십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열십자 이정표에 우측은 김포라고 적어 있고 직진은 공항이라고 적어 있고 좌측은 종로 방면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도 3차선이거든요. 이럴 때 답을 적어라. 머리에 일단 그림이 여러분 편입됐죠. 이때 편도 3차 중
2차로 진행 중인 차가 그런데 지금 현재 2차로에 차가 진행 중이에요. 차가 내 앞에서 진행 중이에요. 3차로 내가 가려고 하는 3차로에 끼어들 것을 미리 대비를 하라. 혹시 획 운전을 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대비를 하라. 2차로 주행 중인 차가 앞차 충돌을 갑자기 앞차가 이제 충돌 피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 뭐든지 교통사고는 앞에 있는 차가 우선권이거든요. 앞에 있는 차가 아무 행동을 해도 뒤차는 앞차를 들어박을 의무가 없고 앞차를 들어박으면 뒤차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게 교통법이거든. 그러니까 뒤차는 이 2차로 주행 중인 앞차 충돌 대비하느라고 확 틀어도 그 사람에게 니 왜 그랬어 못해요. 뒤에 있는 차만 죄인이야. 그때에 3차에 끼어들 것을 또 대비하라. 이렇게 다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이번에 치른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 2차선은 현재 공사를 하느라고 막아놨어요. 편도 2차인데. 그럼 차선이 한 차선밖에 안 남았네. 이런데 그 1차로에는 또 차가 하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도 뭐 쭉쭉쭉 차가 꽉 차 있어. 왜냐면 다른 차들이 이미 뒤에서 저 도로 공사하는구나 하고 다 1차선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1차선에 차가 꽉 차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내 차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내가 2차선으로 편도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내 차 앞에 도로 공사한다고 탁 막아놨는데 이걸 일단 머리에 그렸죠. 이때 무조건 내 차가 가려고 그러면 앞에는 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좌측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럴 때 좌측 방향 지시를 켜고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할 것. 또 두 번째 좌측 차로가 빈틈없이 꽉 차 있다면 내 차로서는 일단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틈이 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상 문제가 다 나온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영상 문제가 뭐 한 20-30%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제 했던 거 그거에다 조금 추가해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지르기 속도는 해당 도로 최고 속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앞지르기 하는 차 내 차가 앞지르기 하려 그러면 그 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허용되는 범위 뭐 100km다, 80km다, 60km다 그 속도로만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앞차가 안전거리 지키며 저속일 때 뭐 화물차라든가 이런데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막 10km, 5km밖에 안 가. 이럴 때에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때는 앞지르기가 허용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앞지르기가 안 되는 경우는 어딘가? 터널 안, 교차로 이런 데는 앞지르기가 안 돼. 주차 위반 기준인데 주차는 2시간 이상, 주차 딱지 5만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 2시간 이상이면 주차로 간주되고, 주차 기준 2가지, 차량 고장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주차하고 5분을 통과 안 해도 초과 안 해도 차를 떠나면 주차. 정차는 5분 이내가 정차이고 정차 금지되는 구간은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그 다음에 정차된 차 사고 후에 뺑소니 치면 12만원 벌금. 교통사고 전방 뺑소니 친 거는 이거는 12만원 벌금뿐만 아니라 그 차 이제 손해배상사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벌금만 12만원이다 이거지. 교통사고 전방에 나서 앞차 급정지 할 경우, 교통사고가 이제 그 전방에 나가지고 앞차가 급정지 할 경우에 정지거리 유지,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을 해야 된다.
교통사고 시 조치 방법 119, 112 신고 현장 사진 촬영할 것. 교통사고 시 밤은 안전삼각지대 500m 전방부터 한두 개 설치를 해야 된다. 어린이를 사고 냈을 때 119 신고, 112 신고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거리를 불이행하며 한 자전차, 그런 범칙금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없을 때 있다고 가짜로 표시했을 경우에 30만원 벌금, 그게 해당되는 구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9만원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시간은 3시간.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가 있는데 앞지르기를 한다면 30점 벌점. 그 외 사고 나면 다 변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은 구인성을 말한다. 어린이 이것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요. 예, 나와가지고 이건 내 뭐 자신있게 이번에 공부해가지고 맞힌 거죠. 어린이 보호 신호 위반 2배 증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언제냐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중앙선 침범은 가중처벌 벌금 20%가 추가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누구 할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경찰서, 경찰국장이 하는 게 아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야간 경우 정발현상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은 주의해야 되고, 검은 옷 입은 사람 주의해야 돼. 노인보호구역은 신호가 바뀌어도 보행이 끝날 때까지 노인들이 다 지나가서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은 일단 정지를 해야 하고, 노인은 속도가 느릴 거를 감안해서 조치해야 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과속 방지턱, 그 다음에 신호기 설치 이런 것을 30km로 가야 하고, 과속 방지턱 신호기 설치를 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보행신호 미설치, 보행신호를 설치 안 했던 그런 구간도 노인이 만약 횡단하면 정지해서 노인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인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시간은 1시간. 노인들이 면허증 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25km에 관련된 거는 일반 도로에서 50km 미만 이른 견인시 최고 속도가 25km다. 이거예요. 그 차는 견인차. 25km 이상인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m 이상을 달리면 30점 벌점. 30km는 30km의 최고가 90km인 경우 도로는 전용 도로의 최고 최저이다. 50km에 해당되는 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제한 속도이다. 60km 초과 노인보호구역에서 15시경는 15만원 벌금, 120점 벌점. 60km 이상의 사고는 면허가 취소된다. 60km 벌점 및 12만원, 신호 6만원, 중앙선 6만원. 60km 이상에 대한 벌점이 무조건 이렇게 벌금이 많죠. 60km 초과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시 12만원 범칙금. 60km 길에 80km를 달려갔을 시 교통사고 피해자 명시 속도 위반한 것은 의사에 제기할 내용이다. 이거지. 85km 차 전용 도로는 95km면 편도 2차선 승용차 위반한 거다. 이거지. 82km 가는 차인데 차의 전용 도로에서 92km로 가면 그 편도 2차선 승용차도 거기서는 위반이다. 이거예요. 100km 3회 이상 범죄를 100km 달리는 범죄를 범하면
1년 빵 살고 500만원 벌금, 이런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거고, 경우고, 100km 고속도로에서 편도 4차 최고 속도는 80km. 이런 3톤 화물이 100km 구간에서 80km를 가야 한다 이거죠. 4.5톤 화물차가 10시에서 11시 경에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를 떡 해놨다면 그것은 딱지 9만원. 4.5톤 화물차 적재 추락 방지 망으로 씌우지 않으면 벌금 5만원.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보복 운전 앞지르기 추돌, 보복 운전 하다가 앞지르기 해서 그 차와 추돌하면 1년에서 10년간 빵 산다. 보복 운전 중앙선 침범하면, 보복 운전을 하는데 중앙선 침범까지 해가면서 보복 운전을 하면은 7년간 빵 1000만원 벌금.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는 레이저 포인트를 켜야만 한다. 좌회전 경우 우측 서행하다가 자전거 이제 운전자에 대한 거요. 밤에는 레이저 포인트를 켜야 하고 좌회전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서행하다가 교차 가장자리로 좌회전 할 때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다. 자전거 쭉 늘어서 뭐 자전거 동호회해 가지고 늘어서 도로에 가지고 이 교차로에서 그렇게 진로를 막으면 안 된다 이거지. 보도에는 노인, 어린이, 장애자는 허용, 2명이 타고 갈 때도 된다. 보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는 노인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장애자 자전거. 장애자는 그 뭐지? 뭐야? 그거 2명이 타고 갈 때도 된다. 그리고 인명보호장구를 둘 다 갖추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인명보호장구를 갖춰야 된다 이거지. 자전거 운전자 음주 측정 불응하면은 10만원 딱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했으면은 음주 측정 불응 안 해도 3만원 딱지.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3세부터. 자전거 도로 운행한 승용차 벌금은 4만원. 원동기 자전거 경우 오토바이 11kW 이하를 말한다. 전기 자전거는 제외되고, 차로 좌회전 시 지점 30m 이전부터 깜빡이 켜야 되고, 고속도로는 100m 이전부터 깜빡이 켜야 된다.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디냐? 터널 안, 다리 위. 편도 3차선 우측 횡단보도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이라도 통과할 수 있고, 횡단보도 보조등이 적색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이거 단속하는 경찰관 또 이 법을 몰라가지고 답을 못했던 텔레비전에 한번 봤어요. 편도 3차에서 2차로차 추월 기준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1차로를 추월할 수 있다. 편도 5차선 고속도로에서 몇 차선까지 좌측인가? 2차선, 3차선.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가는 차는 무슨 차인가? 소중형 승합차.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편도 4차 일반 도로, 일반 도로에서 1차로 갈 수 있는 차는 역시 중형차, 중형 승합차, 사람 많이 타는 승합차. 벌점 110점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면허, 이거 했네, 아니냐, 면허 행정처분의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의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면 벌점을 110점 얻어요. 땡이야. 땡 잡은 거죠.
벌점 40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뺑소니 차를 신고하면은 40점을 까줘. 예. 야, 110점 같은 이런 거 뭐 1년 내내 뭐 한 200점 뭐 150점 됐다고 하면 110점 훌 까고 나면 40점 밖에 안 남잖아. 땡이야 이거. 자, 벌점 기준 승객차 내의 소란 행위를 방치 운전하면은 그 벌점 기준에 속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벌점이 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가 벌점이 될까? 차 밖으로 물건 던질 때 벌점이 된다고 나왔죠. 벌점 15점은 교통사고 났을 때 무조건 벌점 15점부터 주어지고, 벌점 50점은 중앙선 침범, 중상 1명, 경상 1명 사고 냈을 때 50점이 무조건 주어지고, 벌점 사고 시에 신호위반, 사망시 72시간 내에 1명 사망시켰을 때 105점이 벌점이 추가가 된다. 벌점 누산 3년간 271점을 맞으면은 면허 취소. 완전 벼락 맞는 거지. 범칙금 5만원은 4.5톤 화물차가 사람을 태우면 5만원이고,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은 대형 승용차 운전자가 춤추는 것 방지하면 그딴 거 받죠. 범칙금 통보받고 20일간 수납하지 않으면은 100분의 20이 추가된다. 10만원 같으면 12만원. 주치운전 0.03이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그거는 일반 면허가 아니고 면허 연습차의 경우만 그래. 주치 0.03에서 0.8이 된 사람이 운전하면 1년 빵 500만원 벌금. 주치농도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벌금, 10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 주치운전 2회 이상 하다 하면은 2년 이상 빵 살고, 5년 미만 2년 이상 빵이나 5년 이상 빵 되고, 1천만원 이나 2천만원 벌금 물어. 면허 취소되는 경우 단속 경찰 폭행 연습 운전 면허 타인에게 대여를 빌려주면은 면허가 취소돼. 면허 취소된 난폭 운전자는 어떤 경우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 안전 교육을 받아야 돼. 3천 교육은 한 가지지. 무면허 운전 기준 운전 중 사고 시에 종합보험, 공제보험 이런 것이 다 꽝이야. 꽝이고 그냥 무조건 형사처벌 받아. 면허 취소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60일까지 할 수 있어요.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면허 연습은 1년간 유예. 연습 면허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 학원에서 주는 거, 이건 1년간 연습할 수 있어. 떨어지고 이제 1년간 갖다 퍼붓는 거지. 면허 일종 특수 면허는 소형 견인차는 4톤 화물차 운전. 면허 일종 대형 보통은 할아버지 면허인데 화물차 12톤 미만까지 할 수 있다. 면허 일종 특수면허 소형 견인 기능시험은 소형 견인 면허는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 이거 굉장히 많이 맞아야 되네. 60점도 못 맞히는데 90점을 어떻게 맞아? 면허 2종 보통은 1.5 피견인 4.5톤 화물은 불가. 2종 보통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이런 게 여기 이하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면허 일종 보통 면허는 안전교육 시간을 3시간 받죠.
면허 2종 보통 원동기 구인성 미만 청각장애자도 2종 보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동기 그 구인성 미만을 할 수 있고, 면허 1종 보통은 12명 이하 12인승 이하를 할 수 있고, 1종 보통 아스팔트 살포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면허 대형 면허는 경력이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이상이어야 된다. 면허 결격 사유는 무면허 3회, 대리면허 시험 이런 거 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돼. 면허 갱신은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해야 되고, 면허 취소는 인사사고 났을 때 무조건 취소. 면허 65세에서 75세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돼. 면허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2년 후에나 응시할 수 있어. 낙방. 면허 갱신 연기 기간은 3개월. 시험주행 불합격자, 면허 시험 보러 가서 불합격자는 3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자,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 표지 미비치 경보.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 그 뒤에, 고장나면 뒤에 이렇게 상크대 해야 되잖아. 그거를 경찰관 와서 딱 검사해가지고 그게 만약 없다 이러면 2만원 벌금. 고속도로나 전용 차선 구인성은 6명 승차한 경우는 할 수 있고, 고속도로 전용 차선 구인선 승차는 6인 이상 같은 말이에요. 6인 이상 태웠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 고속도로 진출 시 우측 방향 지시 감속 센서 속도 줄임, 이거 전부려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고쳐야 되겠다. 감속 센서, 속도 줄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고속도로 진출이 된다. 고속도로 본선 차선 진입 하는 거는 가속 차로에서부터 공간 확보를 해서 서서히 들어가야 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요거 저런 거 잘 나와요. 요거 어번에 나왔던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가 아니고 전용 차로가 아닌 것, 전용 차로, 전용 차선 뭐 이런 거 굉장히 아리송하잖아요. 전용 차선과 전용 차로는 완전히 틀리죠. 자, 전용 차로가 아닌 거 무엇일까? 자동차 전용 차로는 전용 차로가 아니야. 전용 차로가 아니야. 전용 차로가 아닌 것은 자동차 전용 차로는 전용 차로가 아니야. 여 몇 가지 있는데 이걸로 못 적었네. 전용 차로는 뭐가 전용 차로냐면 버스 전용 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 다인성 전용 차로, 이것이고, 더 이상 안 해도 알겠죠. 교차로에서는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곳은 만나는 도로가 넓은 차에 양보해야 된다. 교차로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가는 차도 도로보다 그 교차되는 지점에 만나는 차도는 더 넓어. 그러면 우선권이 그쪽에 있어. 나는 그쪽에 있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중앙선이 뭐야? 그냥 중앙선이. 점선이야. 전선이 아니고 점선 안쪽으로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이제 점선이 여기 있다고 하면 점선 안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된다 이거지. 좌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양보, 대기, 일시정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된다.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권 차 순위는 회전하는 차 빨간 승용차가 우선권이 있고, 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섬 이용 가능한 차,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차가 들어 말라고 그냥 이렇게
노란 선 그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차 다이아가 걸쳐도 되는 거는 대형 긴급차, 대형 트럭. 기니까. 차선이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여 설치되어 있으면 실선에서 점선으로 못 넘어간다. 그러나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차선 변경 가능하다. 차선이 황색 선일 경우도 역시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 연석선은 경계석을 가지고 연석선이라 그러고, 친환경 경제 운전이란 무엇인가?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는 공회전을 안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유사 연료 사업 그 못된 휘발유 이런 거 안 쓰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지 않고 필수품을 만 싣고 다니는 걸 말한다. 브레이크를 자주 안 밟는다 하는 것은 경제 속도 유지, 출발은 천천히, 급출발 뭐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해당되는데, 브레이크를 자주 안 밟는다에 관련된 거는 경제 속도, 그다음 출발 천천히,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안 하기, 연료 절반만 채우기, 또 정색 주행하기, 정속 주행하기, 이게 전부 다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은 뭔가?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이게 나와 있죠, 위에. 친환경 경제 운전은 과속과 감속을 않는다. 과속으로 확 가다가 브레이크를 콱 밟는 거, 이거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색깔이 흰 거는 엔진 오일이 함께 타는 중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억제 범위는 질소산 화물. 신차 임시 운행 시간은 10일간, 차 이전 등록 기간은 15일, 정기 검사 기간은 30일간 유효하다. 30일 이내로 정기 검사 만료됐을 때 하면 되고, 보험, 의무 보험 미필 시 차 사고, 그 뭐라 그러지? 책임보험, 차 사고 책임보험 적어야 되겠다. 책임보험 책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책임보험도 안 들었다. 그럼 그 의무보역 보험 미필로 걸렸다 하면 300만원이야 벌금이. 나는 옛날에 종합보험 없고 이 책임보험만 들어가지고도 사고 났을 때 11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책임보험 회사에서 75만원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사고 크면 많이 받아. 지금은 뭐 1,500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 자,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은 1년, 가짜 연료 사용하면은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벌금, 안개 구간 통과는 속도를 줄이는 것밖에 없고, 고속버스가 밤 통행 시에 등하는 전조, 착폭, 미등, 번호, 실내 조명 등. 소형 자동차 검사 기간은 1년. 특수차 종류가 아닌 것은 도시가스 가스 응급 복구 차는 특수차가 아니야. 아, 내가 참 이거 생각나는 것 좀 하나 있다. 오늘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아까 생각 안 나 못했는데, 긴급 차를 말하라. 이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틀린 것 같아. 여기에 보면은 소방차, 긴급차를 하나를 적으라 그랬어. 둘 적으라 그러면 난 좋았을 텐데 하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지? 119 구급차. 이거 정말 환장하게 해놨더라고. 그 또 있어. 뭐 엠브란스 뭐 이렇게
그 뒤에는 하여튼 몰라. 내가 요 두 가지를 지금도 나는 지금 이 답변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요 긴급차로 나는 속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 이번에 시험 문제 이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119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어떤 게 더 긴급차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소방차 같았어. 근데 이 문제가 틀렸나 봐. 119 구급차가 긴급차인가? 이거는 여기 문제집에도 안 나왔더라고. 근데 시험에 나왔어. 그 이거 내 지금 틀렸나 맞았나 지금 그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요거 저걸까 하다가 그냥 소방차를 적었거든. 그 어떤 게 긴급 두 개를 하면 쉬운데 한 개를 적으라니까. 요거 참 아주 지금까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면 알아서 하세요. 이 문제집에 안 나와 있어요. 차 뒤쪽 바디가 운전 및 제동 시 좌우로 뜰림 이럴 때 용어는 PC 테일링, 로링 한다 그러지 우리 보통 차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준수사항은 화물 운송을 거부 못한다. 대형 화물차 선의 특성, 진회 특성은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 크게 변하기도 한다. 군환차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군환차라고 해서 휘둘르면 안 된다. 군환차 운전자나 알랄 고장차 방법은 응급시 운전자 정보를 꼭 알아야 된다. 군환차 준수사항은 운전자는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 군환차 사고 현장 도착 운전자 부상 응급이 아닌 거. 군환차가 차고하러 와가지고 사고 난 사람 의식 상태 확인하는 거는 군환차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견인시 1500kW를 500kWg 이렇게 위반하면 견인하는 거를 1500kW 해야 되는데 500kW까지 추가해서 하면은 하면은 속도가 30km밖에 못 가. 소견인차 운전자는 일종 특수 견인차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어. 견인차에 싣고 견인 하고 있는 피견인차는 그 이름이 세미 트레일러. 연결차 초과 거리 기준은 16m.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장치 용어는 커플러. 우측 가장자리를 보는 그 시간은 야간에 커브길을 주행해서 저쪽에 상대방 차가 운전자 눈을 쫙 부셔가지고 앞을 못 볼 때 그렇게 부시면은 우측 가장자리를 보면서 운전해야 돼. 앞은 전혀 못 보니까. 고용주의 차주 금액은 주황선 침범 9만, 보도 침범 7만원, 속도 위반 7만원. 어제는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속도 20km 이하 위반일 때는 또 5만원을 물어. 그래서 어제는 977이었는데 오늘은 9775야. 초보 운전이라는 것은 일종 보통 면허 경우는 2년 미만을 말한다. 적성검사 기준 판정은 건강검진 통보는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 전기합선, 엔진 과열, 배기가스가 열났을 때. 이 배기가스가 열났을 때가 아니고 배기가스, 배기관, 이거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배기관, 마후라 그러지. 마후라. 화재 예방은 겨울 주요시 정전기에 유의를 해야 된다. 주요시가 아니고 주유시. 이것도 잘못 들었어. 화재 예방 차원에서 겨울에 주유할 때 정전기까지 유의해야 된다. 정전기만 확 일어나도 휘발유는 불이 붙으니까. 화재 진압용 도로 송수간 50m 이내에 정차할 경우 딱지 4만원. 화재가 고속도로에서 난다면
시동 끄고 빨리 내려 갓길로 이동. 화재가 터미널에서 난다면 신속히 표지판을 차후 후방에 설치하고 대피신고. 물론 여기도 표지판 해야 돼. 고속도로 여기서도 500m 이전에다가. 야간 운전 시 시야 나쁜 도로는 경험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 이럴 때 경험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경험기를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야간 운전에 막 시야가 나빠가지고 앞이 안개 같은 게 하도 안 보일 때는 경험기를 좀 사용해서 다른 차가 나를 알아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야간 운전 시 각성 저하 주행이란 요거 이제 요 단어의 단어. 각성 저하 주행이란 뭔 말인가? 시계의 익숙, 감각 마비 상태. 이 시계의 익숙, 시계가 아니고 시계. 예. 이래가지고 사람 몸이 어떤 시계라든지 이런데 감각 마비 상태 이걸 가지고 각성 저하 주행이다. 감각이 마비, 어떤 사람은 잠에서 간다잖아요. 코 골면서. 이게 이제 감각 마비 상태, 이런 때,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각성 저하 주행이라,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야간 운전 정발 현상이란 뭔 말인가? 마주 오는 차 상향등 때 일어나는 가지고, 정발 현상이다 말한다 이거지. 빙판길은 엔진 브레이크 저속으로 가야 되고, 저속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번 브레이크를 나누어서 살짝 이렇게 밟아야 된다 이거.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 브레이크 밟아도 안 돋고 어느 포스만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 요것은 이제 틀어야 되는데 미끄러지는 쪽이 낭떠러지야. 그러면 그 차를 버리고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려야 돼. 그러면 그 핸들 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상식 문제예요. 오른쪽으로 차가 미끄러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핸들 틀고 가만히 있으면 낭떠러져 가면 그냥 그 작살 나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쪽이 언덕이나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그 차문을 열고 빨리 차는 버리고 뛰어내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소수입니다. 중요한 소수 또 하나 아까 말했지? 안 말했나? 네. 수단과 방법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 떨어졌을 때 시험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보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들어가 보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나와. 그러다가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전번에 치렀던 자리를 달라고 그래. 요거 하면 줘요. 그거 가보면 처음에 치렀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이거 말해도 되나? 검정색 차 고속도로서 법규 준수하면서 검정색 차는 앞치르기 할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주차한 승용차 좁은 골목 주행 중에 위험이 가장 적은 차다. 위험이 가장 적은 차다. 좁은 골목에는 가만히 있는 게 위험이 적긴 적지. 흰색 승용차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법규를 잘 지키는 차다. 그 흰색 승용차를 권장하는 거죠. 오늘 시간 많이 걸렸네. 한 48분, 50분 가까이 걸렸네. 아무튼 이것만 확실히 외워두세요. 내가 1점 부족한, 이거 시험 5번에 가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에 이제 가면 여기서 공부한 문제가 절반 가까이 나와. 그럼 무조건 5번에 될 것 같아. 자, 그러니,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 나같이 2번 떨어지지 마시고, 한 방에 돼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